리그왕 공식 사무국에서 이강인 선수를 향한 특집 기사를 다뤘었는데요. 이에 대해 최근 국내 축구 커뮤니티에서 공유가 되면서 화제입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플래닛 풋볼이 흥미로운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세계 축구 최고 유망주로 꼽힌 10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4년 후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루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최고 유망주로 꼽힌 이들은 모두 2000년대 초반 출생입니다. 10대 유망주를 넘어 지금은 20대 전성기로 진입할 시기입니다. 이 매체는 2020년 최고의 원더키즈 10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2020년 영국의 골닷컴이 미래 축구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더키즈를 발표했고,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상위 10명을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목록에는 항상 성공과 실패가 있다. 축구의 본성이다. 2020년 최고의 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록에 이강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강인은 2020년 최고 원더키즈 7위에 랭크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최고의 빅클럽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은 한국에서 리얼리티쇼에 출연하면서 6살 때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4년 후 발렌시아 유스에 합류했고 이후 상승세를 탔다. 발렌시아 1군에 올라섰고 마요르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리고 이강인은 현재 PSG 소속으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강인 동기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0명의 명단은 화려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10위는 라이언 흐라번베르흐는 리버풀에서 뛰고 있습니다. 9위는 쿠보 다케우사는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8위는 모하메드 이아타레는 슬라비아 프라하에 있습니다. 7위는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6위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로 아스널에서 뛰고 있습니다. 5위는 에두아르도 카마빙가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핵심 선수가 되었습니다. 4위는 헤이니에르로 지로나에서 뛰고 있습니다. 3위는 메이슨 그린우드로 헤타페에서 뛰고 있고 2위는 안수파티로 이번에 브라이튼으로 둥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대망의 1위는 호드리구로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공격수가 되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호드리구에 대해 이 매체는 4년 전 이 명단이 작성됐을 때 호드리구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막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아래 공포의 삼지창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그의 경기 수와 기량을 매 시즌 향상됐다. 호드리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음 무엇을 할지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4년 전 원더키드에 이름을 올린 이강인 선수가 현재 자랑스러운 프랑스 거함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이라면 정말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로 크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까지 자라날 이강인 선수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여기에 리그왕이 이강인을 집중명하며 특집 기사를 내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독일 분데스리가와 함께 유럽 5대 리그이자 세계 5대 리그로 꼽히는 프랑스 리그앙입니다. 7일 리그앙 사무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슛돌이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강인 이력을 소개했습니다. 또 현재의 이강인이 있기까지의 가족들의 희생과 현재의 놀라운 스타성, 그가 세운 기록들을 나열하며 깊은 관심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풋볼픽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왕 특집 기사에서 이강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22세의 이강인이 PSG와 계약하기 전에는 프랑스 축구 팬들 중 엄청나게 그의 존재에 대해 친숙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겨우 10살에 유럽으로 이적했습니다. 때문에 팬층이 쌓이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엄청난 스타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요한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큰 그림을 그릴 예정인데요. 한국 선수 최초로 PSG에서 뛰는 이강인은 지난 목요일 부산에서 전북 현대모터스와 친선 경기를 치렀고 그곳에서 그의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10살의 나이에 발렌시아에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 선수에게 놀라운 여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허벅지 부상으로 이강인은 PSG의 일본에서 진행된 아시아 투어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고국에서는 매진된 관중들 앞에서 20분가량 뛰었습니다. 이를 통해 PSG의 3대0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강인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성공적인 스카우트 후 10살 때 발렌시아 잔류를 선택하는 등 이미 자신의 마음가짐을 보여줬습니다. 발렌시아의 일간 스포츠 신문인 수페르 데포르테에 따르면
그의 부모와 두 누나는 가족 중 단 한 명도 스페인어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신동을 따라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강인은 2011년 6월 현재 FC 바르셀로나 유스 아카데미인 라 마시아에 있는 유소년 코치 사비 모콜리가 주최하는 훈련 캠프에 참가했다. 이를 위해 발렌시아로 유학을 떠났다. 이강인이 스페인에 도착했을 때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살 많은 2000년생 선수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이강인 함께한 선수들 중에는 현재 스페인 국가대표인 페란 토레스도 있었다. 하지만 이강인의 체력은 나이 차이를 가볍게 했고 공을 몇 번 만지는 것만으로도 모콜리를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 구단이 10살의 아동을 직업 관련으로 영입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몇 차례의 회의 후 클럽은 부모에게 가족이 유럽으로 이사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인의 가족은 어린 소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박을 하고 발렌시아 지역의 푸콜에 자리를 잡았다. 몇 년 후 유럽축구연맹은 이적을 조사했지만 수페르데포르테에 따르면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강인은 자신이 완벽한 기록을 달성한 푸콜 중등학교와 구단 트레이닝 센터인 파테르나를 오가며 시간을 쪼개어 1군으로 가는 계단을 하나씩 올라갔다. 이강인은 2018년 7월 17세의 나이로 로잔과의 친선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이강인은 구단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유소년 아카데미부터 1군 데뷔하는 아시아인 선수가 됐습니다. 그는 내 꿈이었다. 발렌시아는 사실상 내 인생 전체라는 소감도 전했다. 오는 9월 24일 PSG 대 올랭피크 마르세유 간의 대결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현 마르세유 감독 마르셀리노가 그를 처음 1군 공식전에 소집했다. 마르셀리노는 그를 홀딩 미드필더로 기용했고 442 포메이션에서는 10번으로 더 자주 기용했다. 이강인은 학교팀에서 그를 두각을 나타내게 한 한국 리얼리티쇼 슛돌이에서 그가 달았던 번호인 34번으로 축구 생활은 시작했다. 이강인은 그 당시 우승으로 한국의 레전드 박지성과 함께 광고 촬영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맨체스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프리미어리그의 박지성처럼 발렌시아도 이강인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길 기대했다. PSG도 이강인의 영입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PSG의 아시아 태평양 이사인 세바스티엥 와셀스는 AFP 통신을 통해 우리는 PSG에서 절대 마케팅상의 이유로 선수를 데려오지는 않는다라고 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일단 선수가 생기면 그들의 존재를 이용하여 우리가 상업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발렌시아와 마요르카를 거치며 라리가 110경기 9골을 기록한 이강인은 PSG와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크 암스트롱 수익 및 마케팅 이사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스포츠계의 대한민국 선수를 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를 영입한 지 며칠 만에 우리는 이미 수천 장의 이강인 셔츠를 판매했다라고 말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스타인 이강인은 우크라이나에 1대3으로 패해 준우승을 기록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공동 도움왕에 올랐습니다.